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토요일 날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려드리는 부분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장마감 복귀 방송에 이제 ABL 바이오의 이제 공시 내용을 제가 좀 담아내지 못했는데요. 영상 만들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일단 시간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제 ABL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어떤 내용이 결국 이제 시간의 하한가가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상승세에 이제 별 영향이 없는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제가 이제 뭐 상승할 것입니다. 뭐 투자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회사 측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은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장세가 이제 그 더 강해지는 상승 추세가 이제 더 강해진 어떤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국면에서는 보통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뭐 이제 뭐 본격 상승하기 전에 막 큰 하락의 파동이 막 나타난다든지 급락 어떤 이슈, 뭐 루머 이런 것들도 나타나면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 왔던 것들을 아실 겁니다. 뭐 알테오젠도 이제 뭐 바닥권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또 물량을 뺏기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과거에 주도주 군들이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셀트론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야 저거 악재 아니야? 뭐 큰일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현명한 어떤 결정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또 이제 이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BL 바이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뭐 계속적으로 커버드린 종목이고 마감 영상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상승의 추세를 명확히 타고 있고 정배열 추세. 그러니까 이제 앞선 매물대들이 많이 이제 소화가 됐고 악성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고 악성 매물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한투파가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초기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낮은 단가에 갖고 있던 그 물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초에도 그 물량의 일부가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오버행 언젠가 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매물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빨리 나와버리는 게 좋죠. 우리가 셀트론 같은 기업에서도 과거 이제 시가보로 투자청의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제 과거 낮은 레벨에서 투자했던 물량들이 오버행 이슈를 계속 갖고 있다가 그 나와버리고 나서 이제 그 수급적으로 좋아졌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이제 공시 내용 보시면 한투파가 갖고 있던 물량 230만 주가 얼마 전에 이제 사모펀드 계열하고 기타 법인 계열에서 이제 엊그제죠. 목요일 날 대량의 매물이 나왔는데 뭐 그게 소화됐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물량이 이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버행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이 초기 이제 투자했던 이제 물량들이 이제 다 출회됐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요 날 이제 보시면 긴 윗꼬리와 장 이제 음봉 형태를 이제 보였을 때 요때 이제 사모펀드 계열하고 이제 기타 법인 계열에서 이제 대량의 물량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두 판게 이제 확인됐잖아요. 근데 그게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됐고 또 이제 금요일 날도 플러스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5일선을 지켜냈다는 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물량을 수동적인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물량을 강력한 큰 손의 주체들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다기보다는요 추정해보면 큰 손들의 어떤 수급 주체들이 이제 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위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매집이라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어떤 보조지표 중에서 참고사항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MACD 이제 확산 수렴에 있어가지고 수세를 판단할 때 상당히 유용한 어떤 지표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휩소 약간 좀 트릭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아내는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승 추세가 확산되는 그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시적인 어떤 내용으로 급락할 때는 보통 추세에 다시 또 회귀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을 띠는 게 이제 주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치명적인 어떤 악재, 펀더멘털적인 어떤 훼손을 가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볼 땐 주가에 뭐 지속적인 약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회사 측에서 공시했던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죠. 즉각적으로 이제 회사 측에서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 대응을 하니까 주주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배려를 하는 어떤 측면이 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최근 2거래일 동안 한국 투자 파트너스, 이게 좀 급했나 보네요. 오타가 있네요. 한국 투자 파트너스에서 232만 주를 모두 장내에서 소화함으로써 상장 후 오랜 시간 주가 상승의 부담 요소로 여겨지던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런 좋은 소식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오버행 이슈 있던 물량이 나온 것 그리고 그게 소화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오히려 다소 악의적인 루머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이제 발표하고 같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임상 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투파에서도 이제 이걸 알고 미리 매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가 이제 확 돌면서 시간으로 급락 하한가 파동이 나온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 내지는 이제 설명하는 거죠. ABL 501 사실 이제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PDL1 라그 이제 그 타겟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항암제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ABL 바이오는 아시듯이 이중항체 ADC 쪽으로 그리고 포옹비비 기반의 이중항체 쪽으로 이제 주력 잡아가지고 자금들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어떤 데이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이제 루머로서 좀 양산된 게 큰 것 같아요. ABL 501의 임상 일상 데이터는 공시 규정에 따라서 1차 평가 지표인 안정성 데이터를 일단 일상이니까 안정성 이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드 3 이상의 약물 관련 이상 사례는 24명 중에서 1명에서만 발생했고 실험 실적 검사에서도 시험 대상자의 안정성에 위배될 만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ABL 501의 임상이 실패했다는 내용부터가 악의적인 억측으로 여겨진다. 또한 ABL 501은 당사의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아니기도 하다. ABL 501의 경우 임상을 시작했던 2021년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당사가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개발 분야와 다소 차이가 있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후속 연구개발은 중단할 예정이다.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제 자금을 이제 쓰는 게 효율적이진 않다는 거죠. 당사가 현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포옹 비비 기반의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그래파디 T, IGF 원활 기반의 BBB 셔틀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ADC죠. ABL 501은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에 해당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한투파 비롯해서 회사 외부 주체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내부 정보도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회사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철저히 원칙과 규율을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 일단 최근에 이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또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제 흐름에 있죠. 이에 수반된 루머와 오해들 역시 더욱 많아지겠지만 저희 ABL 바이오는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루머는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회사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오해 있는 부분들이나 루머 있는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고, 오늘 또 이제 역시나 그 임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공지사항에 띄었습니다. 8월 30일 공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ABL501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을 공유드린다. 일단은 그 ABL501에서 보고된 이상 사례를 PDL1 또는 라거3 단일 항체와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ABL501과 동일한 항체 타깃을 가지고 있는 이중 항체 파이프라인은 없어 동일한 비교군은 없지만 흑색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PD1과 라그3 단일 항체의 병용요법 사례가 있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중항체 쪽은 아직 뭐 그 비교군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단일로 사례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PD1과 라거3 병용요법의 2023년 1, 2회 이상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약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상 사례는 68.9%, 그중 그레이드 3, 4 이상의 사례는 12.8%를 보였다. ABL501의 경우 약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상 사례는 75%, 그중 그레이드 3 이상 사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약간 좀 심각한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만 보고되어 4.17%를 나타냈다. 실제 의미 있게 여겨지는 중증도 이상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결국 이제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 어떤 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치명적으로 이제 뭐 부작용적인 부분이 보고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 같은 경우는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둔 어떤 임상이기 때문에 투약 용량들을 이제 조금씩 높여서 어떤 이제 안정성 내지는 효용성이 나오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죠. 지금 ABL501 임상에서 부분관의 PR을 이제 보인 3명의 환자들 모두 코호트 3에서 확인됐다. 코호트 3의 이제 용량에서 이제 요 정도의 어떤 효능을 보이는 환자들이 확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는 코호트 6 용량을 ABL501의 잠정적인 최적 용량으로 보고 있고 효능을 보이는 최적 용량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허용 용량까지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안정성 역시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루머가 양산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약간 오해를 샀던 부분, 유효성은 왜 기재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공시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국거래소의 제약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 관련 공시 작성 시 1차 지표에 대한 결과값만을 공시 문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본 임상에서 유효성은 1차 지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효성 부분에선 잠정 최적 용량인 코호트 6 용량에서 ORR 객관적 반응률이죠. 이게 이제 25%, DCR 질병 통제 비율이 66.67%를 보였다. 이는 단독요법으로 ABL501의 유효성 입증과 함께 우수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병용요법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임상을 왜 진행하셨냐? 이거 뭐 가망 없는 거 아니냐? 현재 회사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투자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죠. 역량을 집중할 곳을 이곳으로 잡는 거죠.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 쪽에 이제 맞추는 거죠. 호흡비비 기반의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그리고 IGF-1R 기반의 BBB 셔틀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ADC 이 분야에 이제 집중하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니, 돈이 한정돼 있으니 가장 효율화된 곳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기업의 어떤 이제 전략이겠죠. 그래서 라거3 기반을 두고 있는 ABL503의 경우 글로벌 라거3 개발 현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대비해서 상업성 이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내린 결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트렌드에서 지금 막 조 단위 이상의 뭐 기술 뭐 이전이라든지 이제 뭐 상용화 돼서 이제 막 수조 원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막 그런 어떤 계열이 아니면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쪽에 그 자금을 집중할 뭐 그런 어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지금 또 트렌드에서는 그게 좀 이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그럴 수 있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리소스를 이제 집중하는 게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인 거고 이제 이해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런 걸 이제 괜히 이제 시장에서는 또 오해를 한 거고 ABL 501과 다른 파이프라인들과의 연관성 및 상관관계는 PDL1 라그3 이중항체 ABL 501은 항암제로 개발되긴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그3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포온비비 기반으로 하는 면역 항암 이중항체인 ABL503, ABL111, ABL103 등과는 다른 플랫폼 기술이 적용돼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다른 거에 이제 영향을 같이 주거나 또 이제 가치에 어떤 뭐 약간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플랫폼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리스크, 만약에라도 이제 어떤 리스크가 이제 확산되는 이쪽으로 다른 파이프라인까지 이제 같이 동반으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없다. 그러니까 오해를 좀 다 푸는 거죠. 예. 야, 저거 잘 안 나와가지고 접는데 다른 것들도 같은 플랫폼 기술로 이용해서 개발하니까 다 같이 뭐랄까 가치를 좀 떨궈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는 내용이고, 결국은 이제 회사 측은 효율적인 부분에 역량들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판단들을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해를 좀 돕는 내용을 주말 상간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주가 흐름은 뭐 급작스럽게 이제 뭐 그렇게 좀 시간 외 하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요, 추세 어떤 흐름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의 이제 바이오 어떤 장세 흐름 자체가 아주 이제 상승이 이제 강화된 어떤 흐름들을 지금 내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ABL 바이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업종의 흐름에서 비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기사는 올해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이때 이제 한국투자파트너스 2대 주주였는데 보유 주변을 팔면서 5% 미만으로 이제 지분율이 감소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5% 이상 가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팔고 나서 공시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초기 이제 재무적인 투자자로 참여했던 한국 투자 파트너스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오버행 이슈가 훼손되는 부분들은 우호적인 부분이다. 오버행이란 주식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을 의미한다.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래서 회사 측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있던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명적으로 어떤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회사 측은 그렇게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벌어지는 장세 속에서 현명한 결정과 투자의 어떤 판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이제 생각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팩트 전달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또 신박사 좋은 내용들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